안녕하십니까.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의 박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쪽을 보게 되면 아는 만큼 편해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드림위버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드림위버의 많은 기능들이 네.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구석구석 잘 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께서 이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갈수록 편리한 그런 개발 환경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림위버 제작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네, 오늘은요,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비헤이비어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오늘 저는 파이어웍스에서요 그 엑스포트의 다양한 활용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다이나믹 HTML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임라인과 레이어를 사용해서 객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이동시키는 두 개의 객체를 서로 맞물리지 않게끔 이 인덱스를 조정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레이어를 삽입하고 나서요, 그 레이어를 타임라인에 어떻게 삽입하는가에 대해서부터 배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이 비행기 그림이 자, 보시다시피 레이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레이어를요, 타임라인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 윈도우를 여시고요,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자, 화살표가 오른쪽 끝에 있죠. 누르면은, 자, 이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객체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객체를 먼저 추가해 줘야겠죠. 객체 추가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타임라인에 자, 해당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프레임부터 15번째 프레임까지 종이 비행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맨 마지막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늘려보면은요, 이동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프레임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종이 비행기로 다시 가볼까요? 종이 비행기를 이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한 15프레임 정도의 새로운 프레임을 추가해서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휘어지는 그런 레이어 타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요, 가운데 프레임 15프레임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역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가운데 15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여기 프레임 추가 혹은 키 프레임 추가가 있죠. 여기서는 키 프레임을 넣어주셔야 돼요. 무언가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키 프레임 추가를 클릭하시면은 가운데에 또 다른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 레이어 위치를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주시면요. 그리고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종이 비행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타임라인 부분에서 잠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비헤이비어입니다. 자, 비헤이비어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어서 새 창을 띄운다든지 아니면은 플래시를 삽입한다든지 쇼크웨이브 파일을 삽입해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요소를 추가하시는 법을 배웠죠. 그런 방법 말고 비헤이비어를 이용하면요, 조금 더 간단하고도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헤이비어는 자바스크립트로 미리 짜놓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헤이비어가 지금 24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 비헤이비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매크로미디어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새로 추가되는 비헤이비어를 다운받으셔서 가장 최신 기술을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헤이비어가 사용된 예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헤이비어를 사용하면요, 예를 들어서 링크가 걸려 있는데 링크를 클릭했을 때 새 창이 뜨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팝업 메시지가 뜨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새로운 메시지가 떴죠. 어떻게 하는지 잠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사용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미리 감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래시가 없다면 플래시 플러그인을 설치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끔 해주고요. 만약에 플래시가 있다면은 이렇게 플래시 파일을 미리 보여주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헤이비어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처음에 예제로 보여드렸던 팝업 메시지가 뜨게 하는 그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헤이비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이트 정의를 미리 해놨어요. 보시면은 사이트에 새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새 파일을 만드시고, 자, 이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자, 아직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문서로 남아있죠. 여기에 behavior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링크를 걸어줄 대상을 이렇게 글씨로 적어야겠죠. behavior라고 적고요. 이 글씨의 behavior 중에서 팝업 메시지를 띄우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링크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링크를 적어주는 란이 있었죠. 속성 설정 창에요. 이 부분에 무언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링크를 걸어준다고 하면 HTTP로 시작하는 혹은 파일 이름을 바로 적어주는 것만 생각하셨을 텐데 behavior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사용되는 이 두 가지 기호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면은요, 샵 마크만 해주셔도 돼요. 일반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시면은 behavior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behavior를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명령이요. 윈도우로 가셔서 해당 명령 창을 클릭하신 다음 그 창을 열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behavior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behavior 창 안에 모여 있어요. 자, behavior 윈도우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로 가셔서 behavior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을 클릭하시면요. behavior라는 윈도우가 뜹니다. 자, 이 behavior라는 윈도우가 뜨는데요. 자, 이곳에 어떻게 명령을 줄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플러스 표시가 있죠?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걸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검은색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팝업 메시지라고 있죠? 팝업 메시지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팝업 메시지에 뭐라고 쓸 것인지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메시지 부분에 팝업 메시지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적어봤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자, 비헤이비어 창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온 클릭이라는 것이 생기고 팝업 메시지 이렇게 액션의 이러한 부분이 삽입이 됐죠. 자, 온 클릭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눌렀을 때 실행이 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눌렀을 때가 아니라 다른 마우스로 올려놨을 때라든지 뭐 그런 다른 이벤트는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니까 온클릭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떠한 브라우저에서 보이게 할 것인가, 익스플로러 버전 몇 이상에서 혹은 넷스케이프 몇 이상에서 보이게끔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3.0 이상의 브라우저라고 설정이 돼 있다면요, 이 3.0 이상의 브라우저, 3.0의 브라우저에서 되는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벤트가 많이 없어진 것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최신 버전의 익스플로러를 선택하실수록, 넷스케이프 버전을 선택하실수록 이벤트의 개수도 많아진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온클릭, 클릭했을 때 뜨게끔 하기 위해서 온클릭이 선택된 채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방금 설정이 된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보이나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니까 보이시죠? 팝업 메시지 창이 떴어요. 자, 이제는 제가 온클릭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온클릭 말고요.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on 마우스 오버를 선택해 볼까요? 이 부분은 마우스가 윗부분을 스쳐가기만 해도 방금 보셨던 팝업 메시지가 뜨게끔 하는 메뉴입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자, 방금 제가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이시죠? 지나가기만 해도 방금 보신 것과 같은 팝업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팝업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헤이비어 중에서요.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드시다가 보면은 홈페이지를 보게 되는 유저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인지 익스플로러인지 아니면 그 밖에 제3의 브라우저인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라든지 퓨어라든지 넷스케이프와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넷스케이프를 사용하고 있다면 넷스케이프를 위한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다면 익스플로러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비헤이비어에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방금 설명드린 그 기능은요. 링크를 걸어주는 기능이 아니죠. 링크를 걸어주는 기능이 아니고 본 홈페이지를 여는 순간 바로 실행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아래 보시면은 이 태그 중에서 body 태그 안에 걸 것이다 라고 먼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자, body 태그 안에 걸 것이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신 상태에서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보시면은 브라우저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브라우저 확인이라는 부분이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이에요. 자, 브라우저 확인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는 그런 화면이 뜨는데 천천히 보시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4.0 이상을 쓰는 사람은 어디 URL로 이동하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말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냥 URL로 이동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대체 URL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냥 URL과 대체 URL은요. 이 밑에 URL과 대체 URL을 써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4.0 이상일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이동하거나 여기서 멈추거나 만약에 이 버전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어디로 이동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정의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 말고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실 경우엔 자, 이렇게 대체 URL로 이동하게끔 하는 것도 역시 다른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금 보여드린 기능은 브라우저 자체를 체크하는 것이었죠. 브라우저를 체크해서 넷스케이프인지 익스플로러인지를 확인을 하고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는 기능이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플래시 플러그인이 있는지 플래시 플러그인이 아니라 해도 플러그인이 필요한 컨텐츠를 담고 있을 때 그 해당 컨텐츠를 보게끔 해주는 플러그인이 이미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판단해서 돼 있다면은 그냥 그 컨텐츠를 보여주고 안 되어 있다라면은 그 컨텐츠를 보게끔 하는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바디 태그를 선택하시고요. 자, 비헤이비어 윈도우 중에서 보시면은 플러그인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플러그인 확인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아까 전에 브라우저를 확인하는 것처럼 확인하는 기능을 주었을 때처럼 무언가 새로운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 대화 상자는 제목이 플러그인 확인이네요. 보시면은 플러그인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플러그인이 있을 경우에 발견 시 어떠한 곳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또 다른 URL로 이동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플래시 플러그인이 필요한 플래시 말고도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요. 그 밖에 쇼크웨이브라든지 뭐 라이브 오디오, 뭐 넷스케이프 미디어 플레이어, 퀵타임 등등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사전에 정의하실 수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 플래시 플러그인이 필요한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보고 그 컨텐츠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해당 URL로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체크
HTML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와 다른 또 다른 새 파일을 만드시고요. 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빈 HTML 페이지입니다. 자, 이곳에 자, behavior를 플러그인 확인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플러그인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나서요. 플래시 플러그인을 감지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발견 시 자, 플래시가 들어있는 홈페이지를 지정을 해서 자, 이 플래시라는 홈페이지를 이동하게끔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non 플래시, 자, 플래시가 없는 홈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 지금 이 페이지는 체크 페이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시행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방금 제가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 홈페이지를 미리 보기를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플래시가 포함되어 있는 flash.htm 이라는 페이지가 떴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사이에 플러그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준 거예요. 제 컴퓨터에는 당연히 플래시 플러그인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가 보이는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제 컴퓨터에 플래시 플러그인이 없었다면은 플래시 플러그인을 설치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URL을 걸어주실 때 플래시가 들어있는 컨텐츠로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플래시가 들어있는 컨텐츠의 HTML 홈페이지를 바로 적어주시지 말고요. 플러그인 체크 홈페이지를 먼저 적어주신 다음에 그 체크 홈페이지에서 해당 플래시 플러그인이 필요한 홈페이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플러그인이 없어서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시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비헤이비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다이나믹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헤이비어의 개념과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가르쳐 드렸는데요. 오늘 배워봤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헤이비어를 걸어주실 때는요, 비헤이비어 윈도우를 열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링크 부분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특별한 링크를 걸어주시거나 아니면 이 샵 기호를 걸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 윈도우 중에서 이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새로운 비헤이비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비헤이비어가 적용된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브라우저에서 보일 것인지를 또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플러그인 체크, 플러그인 확인 비헤이비어와 브라우저 확인 비헤이비어는 플러그인이나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셨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비헤이비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워본 비헤이비어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비헤이비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세한 비헤이비어 기능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헤이비어의 또 다른 기능과 함께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헤이비어를 다운받는 것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워 플러스 시간입니다. 파이어웍스 사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이어웍스 사용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서 파이어웍스를 사용하다가 그래픽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었을 때 최종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엑스포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엑스포트를 할 때 이 엑스포트란 의미는요, 우리가 작업한 파이어웍스 문서를
어떠한 다른 파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엑스포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림 파일을 생성시키고 또 HTML 파일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엑스포트 시킨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파이어웍스 문서는 손상시키지 않고 새로운 그림 파일이나 HTML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파이어웍스는 웹 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픽 툴이니까 HTML 그리고 또 이미지 파일을 웹용 이미지 파일을 얻어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미지를 파이어웍스를 엑스포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슬라이스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슬라이스를 쪼개놨습니다. 자, 슬라이스 사용하는 방법은 예전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자, 이렇게 쪼개놓은 상태에서 그림과 HTML 소스를 얻어낼 텐데, 이렇게 각각의 슬라이스를 쪼개내면은 각각의 그림 파일들이 생성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맞춰서 HTML 파일이 만들어지죠. 자, 엑스포트를 시킬 때는 파일 메뉴를 이용합니다. 파일 메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엑스포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엑스포트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엑스포트가 될 것인지 미리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자, 바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엑스포트를 선택해 줍니다. 엑스포트를 선택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파일 이름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HTML 파일을 어떠한 것으로 얻어낼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적당한 파일명을 하나 적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엑스포트라고 해볼까요? 자, 엑스포트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래 파일 형식이 있는데 이 파일 형식이 HTML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TML and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것 외에도요, 이미지만 얻어내고 싶을 때는 이미지 only, 그리고 또 드림위버 라이브러리로 얻고 싶으면 드림위버 라이브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각각의 여러 가지 포맷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HTML과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또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HTML 부분 보니까 export HTML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TML 파일을 얻어낼 것이냐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copy to clipboard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copy to clipboard를 선택하게 되면 HTML 파일은 생성시키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고 HTML 파일, 그 HTML 소스를 바로 컴퓨터의 클립보드에 저장하게 됩니다. 해서 나중에 드림위버나 아니면 혹은 다른 툴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 HTML 파일을 한번 얻어보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슬라이스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스에 또 역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슬라이스로 여러 개를 쪼개냈지만 그 쪼개낸 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통째 그림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None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Export Slice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슬라이스 해놓은 대로 쪼개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lice Along Guide는요, 만일 우리가 어떠한 그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엑스포트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가이드선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을 때, 그럴 텐데 슬라이스로 쪼개져 있을 때는 슬라이스 이것을 선택하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elected Slice Only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슬라이스 중에 여러 가지 슬라이스가 되어 있겠잖아요. 그 슬라이스 중에 내가 원하는 슬라이스, 마우스로 선택한 슬라이스만 이미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Include Area Without Sli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거는 우리가 슬라이스를 쪼갤 때요. 자, 이 창을 한번 잠깐 치워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그림 사진이 있고 글자가 있는 이미지 외에 이쪽 하얀 빈 공간들 있죠? 이쪽 빈 공간들은 아무 이미지도 없고, 그리고 슬라이스로 쪼개는 것 영역이 아니죠. 이럴 때 슬라이스로 쪼개지지 않은 곳, 그 나머지 부분도 포함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도 채워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게 되면요, 스페이스라는 그 GIF 파일이 하나 자동적으로 생성되면서 나머지 빈 공간을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지 폴더, 내가 새로운 어떤 이미지 폴더에 담았으면 할 때는요, 이미지 파일은 HTML 파일과 독립적으로 분리시키고자 할 때는 이렇게 그 서브 폴더에다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새로운 서브 폴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HTML에 관련된 옵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우리가 HTML 편집을 할 때, 그러니까 HTML 스타일을 드림위버 스타일로 할 것인지, 드림위버에서 편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드림위버 스타일로 한다든지, 혹은 그 확장자를 HTML 하든지 아니면 HTML
L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확장자로 바꿔줄 수 있고요. 또 액티브 서페이지 포맷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옵션 패널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설정값, 테이블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두께를 몇으로 주고 보드 값은 있는지 없는지 또 테이블의 색깔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이러한 것 또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HTML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저장 버튼만 눌러주면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한다면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게 잘 저장이 되었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엑스포트 폴더에 와서 보니까 엑스포트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엑스포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네, 브라우저가 열렸는데 지금 우리가 작업한 그 그림 파일 그런 것들이 HTML 포맷에 맞춰져서 HTML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는 그 파이어웍스 파일을 각각의 프레임에 맞춰서 엑스포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이어웍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프레임을 창을 여러 개를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그럴 때 각각의 프레임에 다른 이미지가 있을 경우 그 프레임에 맞춰서 프레임별로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어떤 그림 파일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그림 파일은 프레임 1과 프레임 2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프레임에 맞춰져서 이 각각의 프레임을 엑스포트 할 때는요, 이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서 역시 엑스포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엑스포트를 선택해 주게 되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파일 형식에서 프레임 to files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일 형식을 선택해 주고요. Frame to Files를 선택해 줍니다. Frame to Files를 선택해 준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요. Trim Im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Trim Image는 각각의 프레임에 어떤 객체가 따로따로 동떨어져 있을 때 그 객체에 맞춰져서 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객체는 작은 그림이 있고 큰 그림이 있고 프레임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러면 트림 이미지를 선택하면 작은 그림 파일, 큰 그림 파일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겠고요. 만일 동일한 그림 크기의 사이즈를 원한다 그러면 이 체크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볼까요? 자, 저장 버튼 눌러주게 되면요. 간단히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프레임 1, 프레임 2로 나눠져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각각 한번 열어보죠. 자, 이 프레임 파일과요. 그리고 또 자, 이 프레임 파일. 그러니까 프레임 파일이 각각의 두 개의 그림 파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요, 이 엑스포트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의 그림 파일들, 그리고 또 HTML 파일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엑스포트에서 파일 형식을 바꿔나가면 플래시 파일로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 드림으로 바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림위버 제작가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비헤이비어 기능을 이용한다면 좀 더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